안녕하세요. 비레베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말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카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조세카드 영상이 언제인지 보니까 3개월 전이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색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동안 영상 작업을 안 했는지 실감을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빡세게 조색카드 영상에 집중을 해야겠어요.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알류 PB27 퍼시안 블루를 기본 색으로 하는 마지막 조색 카드입니다. 그동안 PB27과 알류 PY60으로 만든 블록색 갬보지 색과의 조색을 시작으로 다양한 옐로우 계열과의 조색으로 만들어지는 그린 계열의 색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토성 계열의 색을 만드는 레드 계열 알류와의 조색으로 만들어지는 무채색에 가까운 색도 살펴보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PB27을 기본색으로 해서 더 많은 다양한 색과 알류와의 조색 영상을 진행하고 싶지만 또 보여드리고 싶은 다른 조색과 알류가 많기 때문에 PB27 퍼시안 블루 알류를 기본색으로 만드는 조색 카드는 당분간은 오늘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알류라 어떤 알류와의 조색을 보여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알류 PR108 카드뮴 레드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그동안은 보여드린 적이 없는 색감의 레드 계열을 만드는 알류 PR188 넵톨 스칼렛 레이크를 마지막 알류로 정했습니다. 넵톨 계열의 알류는 그동안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지난번 알류 PR108 카드뮴 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PR108은 다양한 색감의 레드 계열을 만드는 알류지만 그 중에서도 시넬리의 카드뮴 레드 퍼플은 발색이 정말 독특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PR108로 만들어지는 물감 중 쉽게 볼 수 있는 발색은 오히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알류 PR188 넵톨 스칼렛 레이크의 색에 더 가깝습니다. 잠깐 비교를 해드릴까요? 이 색이 로만시말의 알류 PR108로 만든 카드뮴 레드이고 이 색이 오늘의 보조색인 윈저 앤 뉴턴의 알류 PR188로 만든 스칼렛 레이크라는 색인데요. 어떤가요? 정말 비슷하죠? 넵톨 계열의 알류는 1차 대전 중이던 1911년에 독일의 화학회사인 호슈트 에이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호슈트 에이지는 1863년 3명의 화학자에 의해 건립된 화학제약 회사인데요. 1923년 처음으로 인슐린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DNA 연구를 위한 형광 마커를 개발한 회사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1999년 프랑스의 화학회사인 코웅플라 호헤흐와 합병이 되어서 사명을 아벤티스로 바꾸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되었답니다. 넵톨이란 그리스어로 미네랄 오일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염색을 위한 염료로 개발이 되었다가 1920년대부터는 물감의 알료로도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예술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알료 계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넵톨 계열의 알류는 오렌지, 스칼렛, 레드, 카민, 마룬 바이올렛,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색감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그중 수채 물감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알류는 스칼렛 계열의 색을 만드는 PR188, 레드 계열의 색을 만드는 PR112, 카민 계열의 색을 만드는 PR23, PR170 등이 있습니다. 넵톨 계열의 알류 중 스칼렛 계열의 색을 만드는 PR188은 넵톨 스칼렛 레이크라는 이름의 합성 유기 알류입니다. 보통 굉장히 밝은 노란색을 띠는 붉은색을 만들고
발색은 아주 소량으로 잘 되는 편이지만 착색은 보통 정도입니다. 건조 후 채도가 살짝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내광성의 경우 유화나 아크릴 물감으로 만들어질 때는 좋은 편이지만 수채 물감으로 만들어질 때는 중간 등급이라고 합니다. 반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편이고 독성은 아주 약간 있다고 하네요. 독성이 약간 있다고는 해도 알료 PR108 카드뮴 레드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라 색감도 비슷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PR108 카드뮴 레드를 대체해서 많이 사용되었던 알료가 오늘의 보조색인 PR188 넵톨 스칼렛 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색감도 비슷하면서 가격대도 저렴하고 특히나 독성이 없는 알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PR168 안트라키논 스칼렛입니다. 잠깐 발색을 비교해드리면요. 이 색이 알료 PR168로 만든 로만 슈말의 안트라키논 스칼렛이라는 색인데요. 어떤가요? 세 종류의 색이 서로 많이 비슷하죠? 문제는 이 PR168이 최근 알러지를 발생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단종이 결정된 알료라는 건데요. 정작 독성이 있는 PR108이랑 PR188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한 PR168을 단종시키는 이유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원인이 더 있겠죠. 살짝 석연찮은 마음으로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보조색은 민저앤리턴의 스칼렛 레이크 알료는 PR188입니다. 민저앤리턴의 스칼렛 레이크는 반투명하고 내광성은 보통 등급이며 착색이 약간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쯤 뒤통수를 확 때리는 반전으로 극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전개라 또 반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 조색 카드가 마지막이어서일까요? 보통 조색 카드를 만들기 전에 미리 저는 만들어질 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는데요. 이번 조색 카드는 그런 저의 예상을 깬 그야말로 반전 조색 카드였습니다. 오늘의 보조색은 여러분의 눈에 어떤 계열로 보이나요? 알료도 레드 계열의 알료로 만들어진 색이고 색 이름도 스칼렛이니까 오렌지색에 가까운 붉은색, 흔히 우리말로는 다 홍색이라고 부르는 색에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조색을 하기 전에 브라운색이 보이는 무채색에 가까운 색이 만들어질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컬러 휠에서도 보시면 아주 완전히 보색 관계인 색들의 조합은 아니라도 스칼렛이 이쯤, 프러시안 블루가 이쯤에 있는 색이니까 오히려 보색 쪽에 가까운 색이 아닌가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이는 어느 정도 진행된 조색 카드를 보시면 어떤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색이고 무슨 색이라고 특정 짓기도 애매하지만 확실히 갈색은 아니죠. 색이 우선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조색을 했을 때 색분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색이 서로 잘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색이 보이는, 즉 이중색으로 조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무기 안료와 유기 안료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아서 동시에 보이는 것처럼 유기 안료와 무기 안료도 또한 서로에게 섞이지 못해서 동시에 각자의 성질 혹은 발색이 보이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지만 그동안 무기 안료인 PB27 퍼시안 블루하고 다양한 종류의 유기 안료를 조색해 보았음에도 이런 뚜렷한 색분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혼자서는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색이 고르게 잘 섞이는 덕분에 예전에는 후커스 그린을 비롯해서 보테니컬 작업을 할 때 그린 계열의 색을 만드는 조색 레시피로 다른 블루 계열의 안료보다도 더 자주 PB27 퍼시안 블루가 사용되었던 이유기도 할 텐데요.
어쨌든 오늘 사용한 넵톨 계열의 안료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인 안료라서인지 색분리 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조색 작업을 하며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섞일 일이야 이러면서요. 안 그래도 이중색을 내는 물감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특이한 색에 대한 관심도 대부분 많으신 것 같아서 다음 조색 시리즈로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앞으로 보여드릴 조색 카드에 대한 예고편 같은 조색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색들이 참 오묘하죠. 무슨 화성의 표면 같기도 하고요. 오늘이 PB27 시리즈의 마지막이니만큼 그동안 만들어진 조색 카드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요. PB27 프러시안 블루는 옐로우 계열과 섞였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색감의 그린 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밝은 톤의 옐로우 라이트나 프라이머리 옐로우와 가까운 색감의 조색에서는 봄철의 새싹 색부터 한여름의 푸른 잎을 연상케 하는 색을 만들었고요. 오렌지색을 띠는 색감의 노란색과 섞였을 때는 가을 햇살을 받은 나뭇잎 혹은 들판의 정경을 떠올리는 색을 만들었습니다. 또 토성 계열의 옐로우색과 섞여진 색은 마치 낙엽색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처럼 PB27 프러시안 블루는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계절의 색감과 어울리는 색을 만들어내는 등 조색을 할 때 활용도도 높고 접근성이 쉬워서 기본 팔레트에 포함시킨다면 참 유용한 안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보테니컬 작업이나 풍경화를 주로 그리시는 분이라면요. 토성 계열의 붉은색과 섞였을 때는 따뜻한 느낌의 무채색 계열이 만들어졌고 특히 안료 PR101 센터틱 아이언 옥사이드 레드와의 조색을 보시면 유명한 조합인 PB29 울트라마린 블루와 PBR7 번트 시에나의 조합의 버금가는 아름답고도 따뜻한 그레이색이 만들어졌습니다. 퀴나크리돈 계열이나 페를린 계열의 안료와의 조색으로 만들어지는 차분한 느낌의 보라색도 예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색들은 어번 스케치를 할 적 오묘한 공기의 분위기를 표현할 때 꽤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기본 팔레트에 포함시키기에 적합한 안료라는 가정이 20개의 조색 카드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료 PR188 넵톨 스칼렛 레이크에 대한 이야기와 조색을 마지막으로 PB27 프러시안 블루 시리즈를 마칩니다. 제 이야기가 유용하셨나요? 제 이야기가 유용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살짝만 됩니다.